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숙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늘 그랬듯이 텃밭으로 나갔어요. 40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요즘엔 이 작은 텃밭이 제 전부나 다름없어요. 상추, 깻잎, 고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는 게 참 즐거워요. 할머니, 또 새벽부터 나오셨네요. 옆집 민주가 식당 준비하러 나가다가 인사를 건네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다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주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데 여전히 활기차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제 텃밭 한 구석에서 물을 주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흙이 조금 패여 있더라고요. 여기 뭐가 묻혀 있나? 호미로 살살 파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는데 오래된 것 같았어요. 뭐지, 이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여기에 뭔가를 묻어놨을까요? 이 땅은 제가 15년 전에 사서 텃밭으로 만든 건데,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상자를 집으로 가져와서 살펴봤어요. 겉면이 꽤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뚜껑을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정말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소방 헬멧 하나와 누렇게 바랜 증서 같은 것들. 그리고 작은 수첩도 보였어요. 헬멧에는 김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김태수, 우리 동네에 사는 그 김태수 할아버지 말인가요? 전직 소방관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물건들이 제 텃밭에 묻혀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걸 태수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을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묻어둔 거겠죠. 하지만 우연히 제가 발견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딸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수연이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지만 이런 일은 딸과 상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뭔데요? 걱정되는 목소리세요. 텃밭에서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태수 할아버지 물건 같아. 아, 그 소방관이셨던 분이요? 어머니, 직접 가져다 드리시는 게 좋겠어요. 수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서 태수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평소에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엄한 분이시라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태수 할아버지 댁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입니다. 텃밭 하는. 아, 윤 선생님. 웬일이세요? 대문이 열리고 태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72이신데도 여전히 듬직해 보이시더라고요. 할아버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있으시면.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상자를 꺼냈어요. 태수 할아버지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제 텃밭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할아버님 이름이 적혀 있어서요. 태수 할아버지가 헬멧을 조심스럽게 만지시더라고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걸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목소리에 뭔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님, 혹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괜찮으시면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넘어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아버님, 저도 오래 교사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자신 있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죠. 태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기억은 묻어두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연히 제가 발견한 이상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헬멧은 제 동료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할아버지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함께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둔 거였는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왜 동료분의 헬멧을 묻어두신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 텃밭 자리에? 할아버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기엔 괜찮아요. 시간은 충분해요. 태수 할아버지가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안에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증서하고 수첩도요. 할아버지가 작은 수첩을 꺼내서 펼쳐보시는데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그날의 기록이에요. 마지막 출동 기록이죠. 할아버지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가 아픈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본 것 같았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한테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민주야, 혹시 태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 있어? 태수 할아버지요? 그분 예전에 소방관이셨잖아요. 왜요? 민주와 함께 식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태수 할아버지 것 같더라고. 어머, 정말요? 뭐가 들어있었는데요? 상자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니까 민주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태수 할아버지가 왜 그런 걸 묻어두셨을까? 그러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태수 할아버지가 예전에 큰 사고를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동료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다고. 민주 말을 듣고 보니 어제 태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들렸어요. 동료분의 헬멧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민주야, 우리가 너무 참견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이미 할머니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시 태수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민주와 함께요. 할아버님, 어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수 할아버지가 조금 주저하시더라고요. 정말 굳이 알아야 하는 일인가요? 할아버님, 저희가 괜히 참견하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제 아들하고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경찰이거든요. 견우라고 해요. 현우요? 혹시 이현우 경찰관? 민주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아시나요?
저희 동네 담당 경찰관이시잖아요. 참 좋은 분이던데요. 태수 할아버지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좋은 아이죠. 하지만 제가 그 아이한테 실망을 안겨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건 이후로 현우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부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이유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니. 할아버님, 혹시 그 수첩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요? 수첩은 그날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보기 힘든 내용들이라. 괜찮아요. 저희가 함께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태수 할아버지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로 현우한테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아직은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수 할아버지가 맡겨주신 수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민주도 함께 와서 같이 들여다봤어요. 수첩 속에는 날짜별로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 돋보기 있어요? 응, 잠깐만. 돋보기로 다시 보니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대부분이 출동 기록 같았는데 중간중간 개인적인 메모도 있더라고요. 여기 봐, 민주야. 사건 당일이라고 적혀 있어. 정말이네요. 그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화재 현장, 마지막 구조.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어. 날짜를 보니 25년 전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뒷부분에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숫자들은 뭘까요? 모르겠어. 전화번호인가? 아니면 주소. 민주와 함께 추리를 해봤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 수연아. 지금 민주 이모랑 같이 수첩을 보고 있어. 수첩이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니 수연이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같이 봐도 될까요? 혹시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수연아. 내가 와서 봐주면 좋겠어. 네, 어머니. 그리고 혹시 현우 경찰관님께도 여쭤봐도 될까요? 전문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수연아. 태수 할아버지가 현우 씨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일단 저희끼리 먼저 봐봐요. 전화를 끊고 민주와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민주야, 이 숫자들 중에 전화번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 맞아요. 한번 걸어볼까요? 하지만 25년 전 번호라서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첩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뒷표지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더 있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소가 낯이 익더라고요. 민주야, 이 주소. 우리 동네 아니야? 정말이네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곳이잖아요. 주소를 보니 현재는 빈 땅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뭔가 건물이 있었다가 헐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내일 그 자리에 가보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수 할아버지와 현우 씨 부자가 왜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오전
민주와 함께 수첩에 적힌 주소로 가봤어요. 지금은 빈 땅이지만 예전에는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근처 상점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25년 전쯤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큰일이었어요. 밤에 갑자기 불이 나서. 아주머니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진화 작업을 했는데 그때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민주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그때 돌아가신 소방관분 이름 기억나세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신문에 났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연아, 혹시 25년 전 신문 기사 찾아볼 수 있어? 네, 어머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게요. 1시간 후 수연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1999년 3월 15일 화재 사건 기사요. 뭐라고 나와 있어? 소방관 한 분이 구조 작업 중에 건물 붕괴로 순직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 이름이 박인철 씨예요. 박인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할아버님, 박인철 씨라는 분 아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인철이를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수첩에서 단서를 찾아서 신문 기사까지 찾아봤어요.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인철이는 제 후배였어요. 정말 성실하고 용감한 소방관이었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가 인철이를 그 건물로 보냈어요. 보내셨다고요? 아, 네. 저는 현장 지휘관이었거든요. 인철이한테 마지막 구조 작업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뭔가 큰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님, 그건 할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업무상 지시였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건물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지, 그리고 현우 씨와 왜 사이가 멀어졌는지. 견우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었다고 할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짐작이 갔어요. 할아버님, 현우 씨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와서 뭘 말해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오해가 풀려야 두 분 모두 편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수현이가 주말에 내려왔어요. 딸과 함께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 숫자들 좀 이상해요. 뭐가? 이거 좌표 같은데요. 수현이가 스마트폰으로 그 좌표를 검색해보니 정말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어디인데? 산속 같은데요. 뭔가 있을까요? 다음 날 수연이와 함께 그 좌표로 가봤어요. 차로 30분 정도 가니까 작은 산 중턱에 배가 한 채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우편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수연아, 이거 봐. 봉투에는 박인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는 태수 할아버지가 박인철 씨에게 쓴 것 같았어요.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편지 진짜 태수 할아버지가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그런데 왜 여기에? 아마 박인철 씨가 생전에 살던 곳이었나 봐요. 편지 내용을 보니 태수 할아버지의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인철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주현이가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 여기서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편지에 따르면 폐가 안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박인철 씨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주현아, 우리가 들어봐도 될까? 어머니,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알아봐야죠. 폐가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작은 녹음기가 서랍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지만 아직 작동되더라고요. 재생 버튼을 누르니 잡음과 함께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팀장님, 저 박인철입니다. 만약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분명 박인철 씨의 음성 같았어요. 녹음을 계속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박인철 씨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였는데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안전 규칙을 어겼어요. 팀장님께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현이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신 죄책감이 사실은 오해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주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태수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잘못된 죄책감을 안고 계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실을 알려드려야죠.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25년 동안 품고 계신 마음의 짐을 하루아침에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현이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현우 경찰관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태수 할아버지가 현우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어머니,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오해를 풀어야 해요. 민주도 수연이 의견에 동의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오래 고생하셨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윤정숙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현우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선생님. 언제든지 괜찮아요. 다음 날 현우 씨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주현이와 민주도 함께 자리했어요. 현우 씨는 47살인데도 아직 총각이더라고요.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현우 씨, 사실 태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우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요? 무슨 일인데요? 차근차근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텃밭에서 발견한 상자부터 시작해서 녹음 파일까지. 현우 씨는 말없이 듣더니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던 거네요? 네, 오히려 박인철 씨가 마지막에 태수 할아버지를 걱정하셨어요. 현우 씨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현우 씨, 태수 할아버지도 똑같이 고생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더 큰 책임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현장 지휘관으로서 말이에요. 현우 씨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박인철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우 씨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현우 씨, 이제 태수 할아버지와 화해하세요. 두 분 다 너무 오래 고생하셨어요. 현우 씨가 그날 바로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25년 만에 진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훨씬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님, 현우 씨와 이야기 잘 되셨나요? 아, 네. 어젯밤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25년 만에 말이죠. 태수 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현우 씨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부자가 나란히 오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태수 할아버지가 깊이 인사하시더라고요. 현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님, 저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부자는 평생 오해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수현이도 내려와서 자리를 함께 했어요. 민주도 식당 문을 잠시 닫고 왔어요.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태수 할아버지가 진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인철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장 지휘관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젯밤 현우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구나 싶었어요. 현우 씨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망했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죠.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두 분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님, 그 헬멧과 수첩을 왜 제 텃밭에 묻으셨어요? 그건 사실 그 자리가 예전에 인철이네 집터였어요. 인철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팔린 땅이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동료를 기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유품을 묻어두신 거였어요. 인철이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서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님, 이제는 다시 꺼내서 제대로 간직하세요. 현우 씨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박인철 선배님을 기억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자. 현우야,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텃밭으로 갔어요. 태수 할아버지가 상자를 묻었던 자리에 작은 꽃을 심기로 했어요. 박인철 씨를 기리는 의미로요. 정숙 씨, 이 자리에 뭐 심을까요? 코스모스가 어떨까요? 박인철 씨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우연히 발견한 상자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다니. 수현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결국 그 헬멧과 수첩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보낸 사람들의 마음이었네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태수 할아버지와 현우 씨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구나. 지금도 텃밭에 가면 그 자리에 핀 코스모스를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보면서 박인철 씨와 태수 할아버지, 그리고
현우 씨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